좀 얘기하면 되지. 지금 손가락이 없어. 뭐가 없어. 강원생 쪽으로 처음. 아 그래? 네. 오늘이 처음 해? 네. 아. 빼기 6. 출석 체크하고 바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중이 못 온다고? 남준이 여기 왔고. 홍민정 수업해야지. 응? 야 2시야. 2시인데 아직까지 졸려? 아니 제가 공부를 하다 와가지고 쉬는 시간이 필요해가지고 오전에 공부를 했어? 특별히? 아이고. 자, 해봅시다. 자, 오전 수업에서는 97번까지 진행했거든요. 참고하시고요. 7번까지 해볼 겁니다.
자, 공통접선은 항상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겠죠. 일단 첫 번째로는 길이. 공통접선의 길이에 관련된 질문을 한다라고 하면은 피타스 준비를 하셔야 되고, large r, small r, 그 다음에 d, 그리고 l 이렇게. 자,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그려주면은 요 길이는 large r 마이너스 small r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l은 루트 d의 제곱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의 제곱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접선은 이런 접선이 있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 길이는 d라고 하고 직사각형을 이렇게 그려주게 되면 large r, small r. 내가 궁금한 건 이 길이란 말이지. 그래서 이 길이는 루트 d의 제곱 마이너스 r 플러스 r의 제곱입니다. 자꾸 하다 보면은 그림 안 그리고 그냥 맨날 이거에서 이걸 뺄지 이걸 뺄지 그것만 잘 결정해 주시면 된다. 요거죠. 이게 길이. 그런데 만약에 직선의 방정식 을 구하라. 뭐 어쩔 수 없어요.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놓고 mx 마이너스 y 플러스 n은 0 이렇게 놓은 다음에 중심에서부터의 거리가 large r, 중심에서부터의 거리가 small r 이렇게 해주면 총 상황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이렇게 둘이 안 만나는 경우라면 접선이 4개가 생기는 거고, 둘이 이렇게 외접하는 경우에는 총 3개의 접선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둘이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2개가 나올 겁니다. 가장 흔하게 나오는 거는 첫 번째 케이스와 세 번째 케이스죠. 그래서 길이를 물어보느니 아니면 접선의 방정식을 물어보는지 그걸 알아야겠지만, 접선의 길이 같은 경우는 솔직히 우리가 중학교 때 이미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73번 같은 경우는 딱 그냥 세팅해야 되는 거는 중심이 마이너스 2,1 얘의 반지름은 1이고 그 다음에 중심이 1,5니까 얘의 반지름은 2. 이런 상태에서 저기서 얘기하는 D는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니까 5가 나오고, 스몰 r은 1이고 라지 r은 2니까 얘네 가지고 L1은 루트 5의 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2의 제곱, L2는 루트 5의 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의 제곱 해서 각각 4 2루트 6 해주면 둘이 더해서 2배 해주면 되겠지. 접선은 항상 2개씩 있으니까. 그림 그릴 것도 없어요. 자, 그래서 74번은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건데,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경우에도 여러분들 뭐 매번 저 식을 쓰기보다는, 자, 첫 번째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루트 2,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은 4콤마형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3루트이에요. 3루트이면 4보다 크거든요. 이렇게 그려준다. 이때 공통접선은 이 친구하고 이 친구가 될 텐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자꾸 그림으로 풀어야죠.
반지름이 하나는 루트 2고 하나는 3루트 2야. 근데 여기가 4야. 그럼 여긴 뭐겠어요? 2가 되겠지? 따라서 요점은 마이너스 2,0이 될 거고요. 자, 숫자 자체가 2하고 루트 2하고 여기도 루트 2야. 자,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 드렸는데 이런 직각삼각형이 보이면 바로 루트 2분의 루트 2가 기울기다. 이야기 드렸죠? 얘는 y는 x 플러스 2, 얘는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이게 직선이 나온다. n제곱 더하기 n제곱은 5다. 정원아 어디 아파? 최민주 너씨 아침에 맨날 일어나가지고 오늘 못 가겠다. 그러면 나한테 맨날 카톡 보내는 거지. 그럼 또 자는 거 아니야? 어? 그럴 거면 2시로 해. 요새 2시, 뭐 아침 10시 수업 온 걸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맨날 2시 수업이니? 너 일요일날 다른 학원이 없구나? 있어요. 있어? 이거 끝나고? 네. 몇 시? 6시. 그러니 하루가 다 가지. 네가 아침 수업을 했어봐. 어? 그럼 중간에 공부도 하고. 어제 몇 시에 잤어? 3시. 뭐 하느라? 하준아. 말이 되는 소리를 해. 토요일 밤에 공부를 하느라 3시에 자. 누가 믿어 그걸? 어? 네가 말하고도 웃기지? 무슨 공부했는데? 어? 공부 이름이 뭐야? 영어야? 어? 한국사. 한국사? 한국사가 들어갈 만한 게임이 뭐가 있냐? 아니 뭐가 있지? 아. 75번은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76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을 한번 그려보셔야 됩니다. C1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고 원 C1의 중심을 지나고 반지름의 길이가 5인 원. 즉 C2의 중심은 C1에서부터의 거리가 5, 즉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5. 그 다음에 C1과 C2의 동시에 접하는 직선이 이게 이제 포인트인데 76번은 자, X축, Y축 그려놓고 Y는 마이너스 1 여기에 동시에 접한다. 이렇게. 자, 그러면 동시에 접하면 여기에 접하는데 일사분면의 중심이 있고 여기서부터 거리가 5인데 그럼 여기서부터 거리도 5야. 그러면 그 중심의 y좌표는 4가 되겠죠. 그러면서 x좌표는 자연스럽게 3이 됩니다. 그래서 원의 방정식을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이때 둘이 공통 접선은 뭐냐? 요겁니다. 그러면 구할 수 있죠. 그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자꾸만 있는 것 같은데 지금 y는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x축이나 y축에 평행한 하나의 뭔가가 보이면 조금 편안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빨간 직선의 기울기가 3분의 4야. 그쵸? 빨간 직선의 기울기가 3분의 4야. 그럼 요 점 같은 경우는 좌표가 생각을 해봐요. y좌표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x좌표는 마이너스 4분의 3이겠지? 이해되시죠? 자, 요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만 알면 되는데 요 각이 세타면 요 각도 세타란 말이야. 자, 또 한 번 얘기해줘. 자, 각이 2배가 될 때 얘가 y는 mx, 얘는 y는 mx면 m은 1-m제곱분의 2m. 요 정도 들으면 이제 외울 때도 되지 않았어? 자, 여기에다가 기울기 3분의 4를 살포시 넣어볼까? 자, 요렇게 해주면 위아래에다가 9 곱하니까 마이너스 7분의 24가 나오네요. 기울기 알고 한 점 알면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1이고 3,4부터 거리가 5이고 이러한 직선의 방정식 찾는 것보다는 좀 더 빠를 겁니다. 예준 알겠어? 자, 그래서 77번 같은 경우는 그냥 아까 얘기했던 그거대로 그냥 계산해주면 R값 바로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AB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라고 한다면 식을 되도록이면 하나에서 끝내는 게 좋거든요. 자, 여기 중심의 좌표가 8,6이야. 그리고 반지름이 얘는 3이고 얘는 2면 거기서 원하는 직선 AB 이걸 내가 구하겠다라고 하면 요점은 두 원의 중심을 반지름의 비율대로 2대3으로 내분해주면 이 점의 좌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8,6을 그리고 0,0을 2대3으로 내분한 요점 5분의 16, 5분의 12 요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m인 접선 중에서 8,0에서 거리가 3인 혹은 0,0에서 거리가 2인 접선을 찾아주시면 접선의 방식을 아무래도 조금은 쉽게 구할 수 있다.
같으니까 이제 앞으로 일정은 지난 학교와 동일합니다. 일단 다음 주까지 이렇게 수업을 할 거고요. 그대로 진행할 거고 뭐 다음 주에 책이 대충 끝날 거예요. 대략적으로. 그래서 오늘 하고 나면 한 20문제 정도 남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하면 교재는 끝날 겁니다. 다음 주에 시험을 보고 그 다음 주, 그러니까 9월 21일 요거 같은 경우는 거의 직보 느낌인 학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직전주인 경우들이 많죠. 그 주 수요일이나 목요일 혹은 금요일 이쯤 거의 대부분의 학교 시험이 시작되죠. 수목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1일 이때는 수학 공부하라고 이제 막 뭐라고 하기가 좀 그렇기 때문에 자율로 나와서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항상 그렇듯 10시부터 1시까지 그다음에 2시부터 5시까지 두 타임 다 공부하셔도 되고 두 타임 다 빠지셔도 되고 무슨 얘기 되시죠? 그래서 이때 나와서 공부할 거 따로 준비해 놓을 거고 그래서 참고로 1학기 중간고사 때는 올림포스 고난도 변형 문제로 준비해 놨었고 1학기 기말고사 때는 경우의 수 변형 문제 모의고사 변형 문제 풀라고 준비해 놨었죠. 이번에도 뭐 적당히 아마 도형의 방정식 원방까지 해가지고 변형 문제를 준비해 놓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동안 뭐 학교 프린트 안 풀었다 거의 대부분 그 안에 걸릴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목동고 있나? 아직 학교 프린트 안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나오죠? 아마. 항상 목동고 프린트가 제일 양이 많아가지고. 이거는 많이 있어요. 어? 이거는 좀 많이 늘까요? 아니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프린트가 너무 늦게 나오니까 프린트 좀 미리 준비하는 그 주에는 그렇게 그런 문제들로 준비를 하게 될 겁니다. 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모든 원들은 중심이 Y는 X나 Y는 마이너스 X 위에 중심이 있게 된다. 우리가 문제들을 많이 풀면서 알게 된 사실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78번 같은 문제 보면은 중심이 x-1, y-2의 제곱은 8이라는 원 위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 2, 8 x-1에 y-2에 8 자, 이때 1,2를 지나면서 반지름의 길이가 2루트이면 원이 이렇게 되면서 원점을 지난 내부에 포함시키니까 y는 xy 교점, y는 마이너스 xy 교점 총 4개가 생겨요. 이 4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거고 y는 xy 교점은 y 대신 x 집어넣으면 x-1의 제곱, x-2의 제곱은 8이 돼서 여기는 2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3은 0이 될 겁니다. 이거의 두분을 알파1, 베타1 이렇게 놓고 자, 두 번째 y는 마이너스 xy 교점 x-1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은 8 이렇게 주면 2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은 0 이거의 두근은 알파2 베타2 이렇게 놓도록 하면 굳이 저거를 근해 공식 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원의 넓이의 합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알파가 곧 반지름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식에서 알파1의 제곱 플러스 베타1의 제곱을 구하고 두 번째 식에서 알파2의 제곱 더하기 베타2의 제곱을 구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두근의 합이 3이니까 3의 제곱에서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플러스 3을 해주면 1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에서는 두 분의 합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에다가 마찬가지로 3을 더해주면 4가 될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더해주면 16파이가 되겠지. 불필요한 연산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자, 79번도 마찬가지로 y는 x, y는 마이너스 x와의 교점 찾아가지고 뚝딱뚝딱 해봐. 이거는 그거 구하는 게 아닌데 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건데. 아니 왜 똑같이 해? 뭐 애매 안 하고. 해야지. 그래서 79번 같은 경우는 뻔히 대각선이 서로 직교하는 거 아는데 좌표 가지고 풀 생각하지 말고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곱하기 2분의 1이라는 거 잘 참고하시면 될 거고.
자, 그럼 80번 자취의 방정식. 자취의 방정식의 경우는 패턴은 항상 똑같습니다.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점을 x, y라고 놓는 거야. 그리고 다른 것들의 관계식을 잘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선분 AB의 길이가 6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36이다. 이렇게 AB 사이의 관계식이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XY와 AB 사이의 관계식은 X는 2분의 A, Y는 2분의 B. 따라서 A 대신에 2X, B 대신에 2Y를 주어진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4X제곱, 4Y제곱은 36이니까 4로 나눠주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9가 되겠죠. 자, 다만 1사분면에서 노는 거기 때문에 X는 0보다 크고 Y는 0보다 크다. 이렇게 표기, 요거까지 표기해 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처음에 할 때나 이렇게 하는 거고 81번처럼 문제가 또 만나게 되면 막대기 이렇게 놓고 처음 시작할 때 여기고 막대기 눕혀놓고 마지막에 여기니까 이렇게 되겠구나 하고 그냥 바로 문제를 풀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TMI로 이걸 M 대 N이다 라고 하면 MN이 같을 때는 1이 되는 거고요. M과 N이 같지 않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기하에서 배우는 타원이 됩니다. 물론 그 중에 4분의 1만 해당하죠. 자, 82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좌표를 A,1, 여기에 좌표를 1,B라고 표기하면 접점 P는 2분의 A 플러스 1, 2분의 B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나는 얘가 X고 얘가 Y인데 얘네들 사이의 관계가 궁금해. 그런데 A, B 사이의 관계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2니까 이런 관계를 가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X는 2분의 A 플러스 1, Y는 2분의 B 플러스 1 대신에 A 대신에 2X-1을 B 대신에 2Y-1을 여기다가 대입해서 양변을 4로 나눠주면 X-1의 제곱 Y-1의 제곱은 1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런데 A하고 B가 둘 다 보시면 알겠지만 1 이상이란 말이야. 따라서 XY 또한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전체가 아니라 4분원이 될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문자를 넣을 때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면 범위부터 설정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루트 하는 거지. 아, 그치. 내가 그래서 루트 아까 써놨는데. 예준이 여름에 했었나? 아침 특강? 네. 저 점피를 내가 뭐라 그랬어? 점피의 자취를. 응? 극선이 뭐지? 접선의 길이가 같은 점피의 자취를 뭐라 그랬어? 내가? 응?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요. 자, 가보도록 하죠. 언제나 우리는 자취를 원하는 점은 x, y입니다. 자, 여기 중심이 1,-1이고 반지름이 1이에요. 그 다음에 중심이 여기 y,4고 반지름은 2예요. 자, PA의 제곱은 x-1의 제곱 y 플러스 1의 제곱에서 반지름 1의 제곱을 뺀 거고, PB의 제곱은 x 플러스 2의 제곱 y 플러스 y 마이너스 4의 제곱에서 반지름의 제곱 2의 제곱을 뺀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같대. 그래서 만약 이런 문제에서 뭐 PA의 2배가 PB가 된다. 그러면은 이제 제곱했으니까 여기에다 4배 한 게 얘랑 같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냥 해버리면 x제곱 y제곱 x제곱 y제곱 날아가니까 이게 직선이 되는 게 뻔히 보이고요. 그 다음에 2배나 3배 이런 식이 돼버리면 당연히 또 원방이 나오겠죠. 그 자취는. 그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형태를 보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유도를 하지만 다음부터는 그냥 이렇게 놓고 보니까 어떻게 해준 거야? 그냥 두 원의 방정식을 뺀 거다. 자, 우리가 두 원이 이런 관계일 때 K는 마이너스 1일 때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그런데 K는 마이너스 1이 아니면 두 교점을 지나는 수많은 원방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을 당연히 인지하고 있어야 두 교점과 또 다른 한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 이런 류의 문제가 나왔을 때 무조건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거. 그쵸? 그걸 안단 말이야. 자, 그렇다면 지금처럼 83번처럼 두 원이 만나지도 않는데 두 원의 방정식을 그냥 뺨으로써 생기는 이 직선, 그래서 점 P의 자취는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은 AP의 길이와 BP의 길이가 같단 말이야. 이걸 우리가 근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 교과서에 나오는 용어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꾸만 용어랑 같이 기억을 하면 기억하기 좀 용이하죠. 그래서 내신 대장에는 그나마 그래도 극선까지 나와요. 극선, 그죠? 내신 대장이 풀어보면. 근데 이 근축은 안 나오는데 그렇게까지 쓸모는 없어서 그래. 수평약기 통틀어봐야 이 문제 하나 나와. 여러분들 수평약기 다 풀었어? 수평약기 보면은 어떤 문제 나와? 원 2개 주고 접선의 길이가 같은데 x축 위에 있는 점 P, 이거 x좌표 구하는 거 기억나? 그거 풀 때도 그냥 두 원방 뺀 다음에 바로 x좌표 구하면 4분의 11 나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풀면 돼. 접선의 길이가 같다. 그냥 원방 빼라는 거구나.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83번이랑 84번 둘 다 그냥 원방을 슥 하고 빼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원방을 빼라는 게 한쪽으로 넘겨서 굳이 빼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빼주시면 돼요.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그냥 빼주시면 돼요. 왜 85번을 안 하고 86번을 할까? 85번도 어려운 건 아니에요. 솔직히 어려운 건 아닌데 그냥 아까 오전에 그렇게 해서 86번을 하고 딱 쉬어가면 딱 좋더라고요. 근데 쉬는 시간에 화장실 좀 갔다고 물 좀 마셔. 쉬는 시간에 띵까띵까 놀다가 수업 시작하면 화장실 갔다가 오고. 보내달라고 해서 안 보내줄 거예요. 남학생들. 자, 그래서 86번에는 우리가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게, 자, 우리가 이런 원, 그리고 지금 이제 이미 배운 2차 함수에 이거를 기하적인 용어로 포물선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런 도형들은 외부에서 그은 두 접선이 직교하는 점들의 자취라는 개념이 있어. 그래서 원 같은 경우는 너무 쉽죠. 이렇게 반지름이 R인 이런 원, 여기에 그은 두 접선이 서로 직교한다는 것은, 직교하면 이렇게 그려주면 이 사각형이 정사각형이에요. 그럼 정사각형이라는 거는 원점에서, 이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루트 2R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원이 돼요. 그래서 86번 같은 경우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6이다. 반지름이 4야. 그러면 4 루트 2가 이 노란 원의 반지름이 될 거고, 제곱 파이 32파이가 돼요. 그래서 포물선 같은 경우는 TMI 하나 보여드리면, y는 x제곱이다. y는 마이너스 4분의 1이라는 여기에서 이렇게 그려주면 항상 직각이 된다. 이거는 진짜 TMI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기하 때 다 배웁니다. 가끔 저런 거 이용하는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자, 조금 쉬었다가 85번부터 다시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